안녕하세요. 방촌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국어교과서 40쪽, 가온 속에 담긴 뜻을 읽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온 속에 담긴 뜻을 읽어봅시다. 가온 속에 담긴 뜻. 조운정.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1년에 쌀이 만석 정도 나올 만큼의 많은 논을 가진 큰 부자였지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곡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부리는 하인도 찾아오는 손님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했던 것은 바로 최씨 부자의 마음이었답니다. 최 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붓글씨로 가온을 씁니다. 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아침부터 최 부잣집 도령 준이 할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있습니다.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그만 할아버지에게 들킨 것이지요. 대감마님, 준도련님이 안 계시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안채와 사랑채를 다 뒤져도 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곡간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준은 곡간 빼곡히 쌓인 쌀가마니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을 방에 눕혔습니다. 이튿날 늦잠을 잔 준은 헐레벌떡 사랑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 늦은 것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어제 일에 화가 덜 풀린 준은 입을 쭉 내밀고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채는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하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맞게 했습니다. 준은 먹어보지도 못한 귀하디 귀한 마른 청어도 내놓았지요.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는 할아버지가 조금 야속했습니다.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흰죽논 흰죽논 하면서 논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흉년에는 흰죽 한 끼 얻어먹고 논을 팔아 넘긴다고 해서 흰죽논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아이고, 최부잣집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근방에는 흰죽논이 없었죠. 대감마님께서 올해같이 논이 헐값일 때는 논을 사지 않으신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할 노릇이죠.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에서 나와 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대감마님께서 아니 곡간을 열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라고 했었죠. 농부는 낯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헐벗은 이에게는 옷까지 지어 입혔었죠. 하인들이 바깥마당에 큰 솥을 걸고 연일 죽을 끓이는 모습이 준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농부의 말에 준은 우쭐해졌습니다. 준은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아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가게에 가서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아니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죗값을 주고 사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헐값을 주고 사오느냐? 헐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그 일이 있은 후
장사치들은 너도 나도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쇠부잣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준은 슬며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 또 다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응? 왜 제사를 또 지내지?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했습니다. 주는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뒤에 주는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누구 제사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였죠. 주는 양반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하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로 건너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 조금 피곤했지만 꾹 참았지요. 할아버지는 모처럼 일찍 사랑채에 건너온 준이 신기한 듯 동그란 눈으로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은 다른 도령들과 함께 얌전히 꿇어앉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가온을 크게 썼습니다. 붓글씨를 쓴 뒤에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에게 희한하게 생긴 뒤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뒤주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주는 쌀을 한 줌 꺼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쇠부잣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놓는 뒤주가 있었습니다. 쌀 3,000석 가운데 1,000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때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아랫마을에 논이 하나 나왔는데 대감마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팔당이 나오면 할아버지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이 만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주는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며 아랫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주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럼 교과서 44쪽에서 45쪽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